여러분은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밥을 먹지 못한다면 그 결혼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밥이 뭐 그렇게 중요해? 그런데요.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식탁을 피해 살아야 한다면 그건 단순한 식습관 문제가 아니라 두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은 겉으로 보면 완벽했던 결혼이 아주 사소한 이유 하나 때문에 조용히 무너져 내린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어느 순간 누가 맞고 틀린지가 아니라 나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지 생각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처음 그녀를 제대로 본 건 팀 회식 자리였습니다. 프로젝트가 하나 끝난 날이었고 다들 허기가 져 있었습니다. 근처에 삼겹살집 괜찮다던데요. 누군가 말하자 다들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녀 옆에 섰습니다. 고기 좋아하세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녀는 잠깐 멈췄습니다. 저는 많이 못 먹어요. 왜요? 다이어트 중이세요? 아니요. 그냥 괜찮아요. 고깃집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불판이 달궈지고 고기 굽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고기를 뒤집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드세요. 그녀는 젓가락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습니다. 먼저 드세요. 안 드세요? 조금 있다가요. 고기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그녀는 고기를 잘게 잘랐습니다. 아주 잘게. 그리고 그녀는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동안 시선은 계속 옆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낯가림이 심한 줄 알았습니다. 불편하세요? 제가 조심히 묻자, 아니요.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정중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그녀는 거의 먹지 않았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뒤에도 우리는 주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밥 먹고 갈까요? 제가 물으면 오늘은 커피가 좋아요. 식사 시간인데요. 배 안 고파요. 저는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혹시 저랑 먹기 싫은 거 아니죠? 그녀는 바로 웃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같이 먹죠. 그녀는 메뉴판을 넘기다가 닫았습니다.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그날은 다른 곳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또 커피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일부러 예약을 했습니다. 오늘은 예약해놨어요. 어디요? 한식집이요. 그녀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예약까지 했어요? 네.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요. 오늘은 좀 힘들 것 같아요. 왜요? 그냥요.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물었습니다. 혹시 식당이 불편해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사람 많은 데가 싫어요. 그럼 집은 어떠세요? 집에서는 괜찮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걸렸습니다. 결혼 후에도 식탁은 늘 어긋났습니다. 제가 늦게 들어가면 그녀는 이미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가면 그녀는 이따가 먹을게요라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일부러 물었습니다. 몇 시에 드셨어요? 좀 전에요. 뭐 드셨어요? 그냥 간단히요. 구체적인 대답은 없었습니다. 출장 첫날 밤이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서류를 정리하다가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집 현관 감지였습니다. 무심코 눌렀습니다. 거실이 보였습니다. 식탁이 보였습니다. 그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밥그릇, 국그릇, 반찬 접시. 식탁이 온전히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지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영상통화 중이었습니다. 오늘은 괜찮네. 화면 너머 누군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웃었습니다. 응, 혼자니까. 그 말이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턱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눈이 편안해 보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다시 화면을 봤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씹고 있었습니다. 저는 캡처 버튼을 눌렀습니다. 짧은 진동이 손끝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호텔 조식은 거의 먹지 못했습니다. 입에 넣은 빵이 오래 남아 있었습니다. 출장 내내 그 화면은 삭제하지 못한 채 그대로였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밤이었습니다. 그녀는 늘 그렇듯 고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아주 익숙한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고 식탁을 한번 보았습니다. 아무것도 놓여 있지 않았습니다. 오늘 뭐 드셨어요?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대충요. 대충 뭐요? 그냥 있는 거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주머니 안에 휴대폰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 호텔방에서 눌렀던 캡처 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식탁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저랑은 왜 같이 안 먹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대답 좀 해줘요. 지금은 좀 피곤해요. 혼자 먹을 때는 안 피곤했어요?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잠깐 망설이다가 화면을 켰습니다. CCTV 화면이 식탁 위에 놓였습니다. 그녀가 그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걸 왜 봐요? 출장 첫날이었어요. 그녀는 바로 휴대폰을 뒤집었습니다. 그거 감시예요. 감시가 아니라 확인이에요. 확인이요?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왜 나랑은 못 먹어요? 그녀가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건, 왜요? 그건 달라요. 뭐가 달라요? 상황이요. 어떤 상황이요? 그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식탁 모서리를 긁었습니다. 나랑은 밥을 못 먹고 화면 너머 사람이랑은 웃으면서 하고. 그건 그냥 뭐예요?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왜 나를 계속 식탁에 앉히려고 해요? 그녀의 목소리가 조금 올라갔습니다.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그게 기본이잖아요. 그건 당신 기준이에요. 그럼 당신 기준은 뭐예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혼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녀가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사람이 씹는 소리 있잖아요. 그 말이 아주 낮게 나왔습니다. 그게 너무 커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안에서 나는 소리, 물 삼키는 소리, 젓가락 닿는 소리, 그녀의 손이 귀 쪽으로 올라갔다가 멈췄습니다. 그거 들으면 속이 올라와요.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묻자 그녀가 바로 답했습니다. 그래서 못 앉겠어요. 나도요? 네. 그래도 혼자는 괜찮아요? 혼자일 때는 내가 조절할 수 있으니까요. 나는 조절 못해요? 당신은 내가 통제할 수 없잖아요. 그 말이 공중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나랑은 못 먹겠다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부터 그랬어요? 네. 그럼 왜 말 안 했어요? 말하면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숨긴 거예요? 숨긴 게 아니라 미룬 거예요. 언제까지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노력은요? 못해요. 상담이라도. 날 고치려고 하지 마요. 같이 살자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녀가 결국 말을 내뱉었습니다. 나는 식탁에 앉으면 숨이 막혀요. 그 말은 거의 속삭임이었습니다. 앞에 사람이 씹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갇힌 것 같아요. 저는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그래서 혼자 먹는 거예요.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당신이 나를 식탁에 앉히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문제 있는 사람 되는 기분이 들어요. 그녀는 더 이상 저를 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 식탁은 그대로인데 그 위에 놓인 공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고백 이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식탁에 앉는 시간만은 묘하게 비껴갔습니다. 제가 식탁에 앉으면 그녀는 소파로 갔고 그녀가 부엌에 서 있으면 저는 괜히 물을 마시러 나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상담 한번 받아보죠.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그 얘기예요? 다른 방법을 찾자는 거예요. 왜 나한테서 방법을 찾으세요? 우리가 같이 사는 문제잖아요.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같이 사는 문제를 왜 나를 바꿔서 해결하려고 해요? 바꾸자는 게 아니에요. 예약 버튼 누르면 그 순간 나는 고쳐야 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시선이 제 노트북 화면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일부러 켜두었던 상담센터 페이지가
그대로 떠 있었습니다. 당신은 몰라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를요? 식탁에 앉으면 내가 작아져요. 저는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어떻게요? 앞에 사람이 씹는 걸 보고 있으면 내가 거기 갇혀 있는 기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래요.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런데 소리는 나요. 그녀는 제 물컵을 가리켰습니다. 지금도요. 저는 일부러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컵 바닥이 식탁에 닿는 소리가 또각 울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움찔했습니다. 그런 행동이 나한테는 칼처럼 와요. 그래도 같이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상담받지 않을 거예요. 왜요? 내가 문제 있는 사람이 되는 자리니깐요. 그 말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외출한 사이 식탁을 조금 바꿔놓았습니다. 식탁볼을 깔고 접시를 작은 것으로 바꾸고 숟가락 대신 나무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말했습니다. 오늘은 조금 다르게 해봤어요. 그녀가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왜요? 소리가 덜 나도록 말이에요. 그녀는 잠시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노력 많이 했네요. 저는 대답하지 않고 의자를 잡아줬습니다. 앉아봐요. 그녀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제가 의자가 긁히지 않도록 손으로 받쳤습니다. 저는 밥을 아주 작게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괜찮아요? 그녀가 고개를 기울였습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밥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입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숨을 거의 멈춘 채 기다렸습니다. 몇 초가 지나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오늘 회사 어땠어요? 저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괜찮았어요. 그 팀장님 아직도 잔소리해요? 네. 여전해요. 그녀가 작게 웃었습니다. 예상했어요. 그 웃음이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오이소박이가 괜찮네요. 마트에서 산 거예요. 아니, 오늘은 좀 편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는 잠깐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가 작게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 괜찮아질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제가 국을 떠서 마셨습니다. 아주 작은 소리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들렸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녀가 눈을 감았습니다. 방금까지는요. 저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만해요. 이 정도도 안 돼요? 이 정도가 제일 힘들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나는 여기 앉아 있는 동안 계속 대비하고 있어요. 뭐요? 다음 소리를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해요? 같이 먹고 싶어서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그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틈을 바라보며 밥을 끝까지 먹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여전히 2개의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쪽은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며칠 뒤 그녀가 욕실에서 나오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이 가져볼까요? 저는 그 말이 왜 그 타이밍에 나왔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요? 네. 더 늦기 전에. 저는 식탁을 봤습니다. 아이랑도 따로 먹어요? 그녀가 바로 말했습니다. 그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내 아이니까요. 그럼 나는요? 그녀가 잠시 멈췄습니다. 당신은 어른이잖아요. 그래서요? 어른은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이도 씹어요.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이도 소리내요. 그녀의 숨이 조금 빨라졌습니다. 그건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아이는 내가 보호해야 하는 존재잖아요. 그럼 나는 보호해야 할 존재가 아닌가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랑 같이 밥 먹고 싶다는 게 그렇게 큰 요구예요?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그냥 편하게 숨을 못 쉬어요. 나는 같이 있는데도 혼자 밥 먹는 기분이에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그럼 당신은 나랑 못 살아요. 그 말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 모서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식사 시간을 맞추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근에 들어오면 그녀는 이미 먹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가면 그녀는 이따가 먹겠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일부러 말했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어요. 그녀가 냉장고 문을 연 채로 멈췄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저 아직 배 안 고파요. 언제 고파요? 조금 있다가요. 내가 자고 나서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부엌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밥을 먹었습니다. 국을 마시고 젓가락을 내려놓고 물을 마셨습니다. 방문은 닫혀 있었지만 안쪽에서 발소리가 몇 번 움직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계속 가는 거예요? 그녀는 소파에 앉은 채로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이게 제일 안전해요. 누구한테요? 저한테요. 나는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신은 이해해줘야죠. 나는 이해만 하다가 끝나요? 그녀가 낮게 말했습니다. 나는 노력 못해요. 저는 말이 없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짐 일부를 정리했습니다. 양말 몇 켤레, 셔츠 몇 벌. 그녀가 말했습니다. 집 나갈 거예요? 잠깐 떨어져 있어 보죠. 그게 해결이에요? 지금은 답이 안 보여요. 그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별거가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제가 먼저 연락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봐요. 그녀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뭐요? 식탁이요. 아직도요?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그녀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다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자리였습니다. 그녀는 물컵을, 저는 밥그릇을 앞에 두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천천히 밥을 떴습니다. 지금 괜찮아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씹었습니다. 조용히.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녀의 손이 식탁 아래에서 꽉 쥐어졌습니다. 들려요. 얼마나요? 생각보다 커요.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도 안 돼요? 당신은 왜 계속 이걸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이 아니라 검증이에요. 저는 국을 떠마셨습니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지금 일부러 그러는 거죠.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이거 나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게 들려요? 나만 계속 버티고 있잖아요. 나는 같이 버티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는 못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서 김이 천천히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계속해보면. 그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계속하면 나는 무너져요. 정적이 길어졌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그녀가 한참 뒤에 말했습니다. 지금처럼요. 따로 먹고 따로 피하고? 네. 그녀의 대답은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속 소리가 식탁 위에 길게 남았습니다. 나는 그건 못해요. 그녀가 처음으로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당신이 포기해야죠. 말은 조용했지만 선택은 이미 끝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가방을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식탁과 그녀 사이에 아주 얇은 선 하나가 생긴 것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끝이에요. 그 말은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진짜예요. 잠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녀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나 생각해 볼게요. 뭐요? 한참 뒤에야 대답이 나왔습니다. 아이.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잠깐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식탁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건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예요? 붙잡는 거예요. 저는 천천히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금속이 그릇에 닿는 소리가 길게 울렸습니다. 나는 이 자리가 조건이라면 못 앉아요.
그녀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나는 당신을 이기려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제 못하겠어요.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녀가 다시 말했습니다. 지금 나가면 진짜 끝이에요.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한 번만 더 생각해요.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생각 많이 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현관 밖 공기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조정은 길지 않았습니다. 서류 몇 장이 오갔고 도장은 조용히 찍혔습니다. 집에 돌아온 날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혼자 밥을 지었습니다. 국을 데웠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누군가 귀를 막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물컵 하나와 제그릇 하나가 있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밥을 입에 넣고 천천히 삼켰습니다. 그 소리가 방 안에 또렷하게 남았습니다. 이번에는 누구도 피하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 자리에 앉는 사람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끝나는 순간은 항상 큰 사건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방식으로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식탁에 남아 있었을까요? 아니면 문을 열고 나왔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사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